예, 이번 시간에서는 네 번째 시간에 대한 내용으로서 교재 32페이지에서 가산세, 가상금 여기 할 건데요.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같이 연결해 봅시다. 연결해 볼 때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서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취득세에서 납세후 성립 시기는 취득하는 때 성립, 취득하는 때에 누가 무엇을 취득했는지 지자체가 알 수 없음으로써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납세 의무자인 취득자에게 넘겨주면서 취득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확정된다. 그리고 징수권도 넘겨주면서 납부케 함으로써 납세의무는 소멸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의 부가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다. 신고 납부에 대한으로서 법에서 신고 기한을 정해주죠. 법정 신고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입니다. 취득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를 이행했다면 의무는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으로써 지자체가 제척기간 동안에 밝혀내죠. 밝혀내서 취득세액을 산정하고 거기에다가 매매한다겠죠. 세금 더 내라 하면서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하니까 결정해서 그 결정된 세금액을 고지서로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 내용으로서 가산세에 대한 내용의 뜻을 알 수 있겠네요. 가산세의 뜻은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때린다 이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의무란 단어가 있으면 그 의무란 단어 보자마자 가산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교재상으로서 조심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거기 밑줄 친 내용이에요. 먼저 읽어드리면 기억에서 가산세란 의무란 단어가 있죠. 이 단어가 있으면 가산세의 뜻을 물어본 거다. 또 다시 반대로 의무란 단어가 없으면 가산세를 물어본 것은 아니다 라는 이로써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산세를 물어보려면 의무란 단어가 있는 것이고요. 조심하실 점으로서는 그 밑에 밑줄 친 내용으로서 가상금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걸 조심하시면 돼요. 여기에 대한 내용 설명드리는데요. 여기 볼 때 가산세까지 가산하셔가지고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했어요. 그러면서 그 산정된 세금액을 고지서에 적겠죠. 적고 고지서는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납부기간 적어져요. 그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연체 이자적 성격의 벌칙금이 가산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산금에 대한 내용은 고지된 납부 기한이 경과됐을 때 연체 이자금으로서 가산금이 붙는 거예요. 여기서 가산금과 가산세 구별에 대한 내용은 요 고지서를 기준점으로 잡아요. 고지서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고지서 발부되기 전에 있는 것은 세고요. 가산세고 고지서 발부된 후에 있는 것은 가산금으로 가져요. 그러면 뒤에 있는 가산금이 앞에 가산된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법에서는 가산세에는 가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불포함이다. 이 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구별점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에 가산세를 물어보려면 어떤 단어가 있어야 된다? 의무란 단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가산세는 고지서 발부되기 전이다. 고지서 발부된 후로서는 뭐가 있다? 가산금이 있다. 이 금에 대한 내용은 고지된 납부기한 경과 이 말이 있었을 때 가산금에 대한 내용을 물어본다. 그리고 가산금에 대한 내용은 체납전 조세의 3%로서 가산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으로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뒷페이지 보시면 가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번에 개정된 내용까지 있는
몇 대 때릴 것인가, 몇 퍼센트 가산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숫자에 대한 내용은 제척기간의 일반적 경우에서 나왔어요. 제척기간의 일반적 경우로 볼 때 과소신고, 무신고, 사기, 부정, 여기에 대한 내용이 제척기간의 일반적 경우입니다. 과소신고일 때 제척기간은 5년 그랬죠. 그 5년 기간 동안에 밝혀냈다면 한 대 때려요. 한 대 때리니까 10% 가산세, 가산 이렇게 나오죠. 이제 문장에서 과소신고 이 말이 나왔다면 그때는 한 대 때린다. 10% 가산세, 가산. 그리고 과소신고란 말과 초과 환급신고에 대한 내용은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서 10% 때린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무신고일 때의 제척기간에 대한 내용은 7년입니다. 과소신고일 때 제척기간은 5년, 무신고는 7년. 무신고하였다면 세무공무원이 과소신고보다도 2년 더 고생하는 거예요. 2년 더 고생케 한 너 세금 더블로 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무신고 이 말이 있다면 그때는 더블에 대한 이유로서 20%의 가산세가 가산 이렇게 되죠. 그리고 사기 부정에 대한 제척기간은 10년 갑니다. 무신고일 때 제척기간은 7년. 그러면 사기 부정됐을 때에 세무공무원이 3년간 더 고생한다는 얘기예요. 3년간 더 고생케 만든 너 세금 더블로 내라. 라는 이로써 40% 가산세, 가산 이렇게 나와져요. 이러면 이제 키단어 다 잡아냈네요. 거기에서 33페이지 보세요. 가산세 적용해가지고 지방세 기본법 53조 무신고 가산세에 대한 이로써 동그라미 1번 1항에서 거기 오른쪽으로 쭉 가보니까 나온 말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뭘까요? 무신고로 됐으니까 이때는요. 20% 되겠죠. 납부할 세액의 20% 상당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2항에서 거기 오른쪽으로 약간 가니까 사기 부정 나왔죠.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사기 부정에 대한 이유로서는 더블 납부할 세액의 40% 가산세 거기다가 밑줄 치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방세 기본법 54조에 대한 이유로서 1항 보니까 거기에 쭉 가보니까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 과소신고죠. 과소신고니까 맨 끝에서 과소신고분 세액의 10% 가산세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가운데 문장에서 초과 환급신고 이 말 나올 거예요. 초과 환급신고에 대한 내용은 과소신고와 똑같은 역할이니까 똑같게 때립니다. 10% 가산세 되는 거예요. 여기 볼 때, 자, 여기에서 이 정도가 자기가 정확하게 신고할 세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만큼만 신고했다. 그러면 이 정도에 대해서는 과소 신고됐죠. 그럼으로써 한 대 때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만큼이 자기가 정확하게 돌려받아야 할 환급돼야 될 세액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만큼 돌려달라고 신고했어요. 이만큼. 그럼 이게 뭘까요? 이게 초과 환급이죠. 초과 환급 하니까 똑같은 역할로서 이거 몇 대 때린다? 한 대 때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장에서 초과 환급 신고 아니면 과소 신고 이 말 나왔으면 그때는 한 대 때린다. 10% 가산세 가산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 내용이 이번에 개정 신설됐죠. 초과 환급 신고에 대한 내용을 끼워 넣었다는 얘기예요. 초과 환급 신고 이 말 나오던 아니면 과소 신고 이 말 나오던 그때는 한 대 때린다. 10% 가산세가 가산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은 신고 의무와 납부 의무를 동시에 행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신고, 납부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고는 하였는데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고지서 발부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서 가산한다는 뜻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는 미납세 곱하기 지연 일수 곱하기 만분의 3입니다. 박스 보시면 거기에서 만분의 3 나오죠. 이 만분의 3에다가 적으세요. 0.03%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22조 2에서는 취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법인에게 장부를 작성토록 했어요. 그 내용이 1항입니다. 그런데 2항에 대한 내용으로서 법인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때도 매매합니다. 그 내용으로서 한 문장으로서 석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문장으로서 석줄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그 교재 옆에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적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법인 장부 작성 불 하면서 10% 가산세 가산 이렇게 적어주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문제 풀기는 좋겠죠.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법인 장부 작성 불했다면 그때 10% 가산세가 가산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D페이지 가보죠. D페이지 단위로서 맨 위에 보니까 박스에서 첫 번째 점 재산세는 과세권자의 세액 결정에 의한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함으로써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설명드리면요. 자, 토지를 취득하였어요. 취득하였다면 그 토지를 보유하죠. 토지 보유했을 때 적용되는 세금은 대표적 내용으로서 재산세가 적용돼요. 재산세가 적용됨으로써 재산세 납세무 성립하여져. 모든 세금은 성립, 확정, 소멸 이런 순서로 가니까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재산세 성립 시기 어디로 갑니까? 그때는 기준 1 그랬었죠. 뭐 다시 복수해 봅시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성립 시기는 기준 1로서 6월 1일 공통. 소득세 성립 시기는 연말로 연상하시면서 끝나는 때 답하시면 되죠. 그리고 인지세는 문서 작성 시 성립과 동시에 확정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 세금은 일반적 내용으로서 세자 앞에 있는 단어에다가 하는 때 붙인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성립,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성립 이렇게 나오죠. 그 내용에서 재산세만 떼어내요. 재산세만 떼어낸다면 재산세 성립 시기는 기준 1, 기준 1로서 6월 1일 되죠. 6월 1일 시점에서 누가 어떤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가는 지자체가 토지 등기부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기부를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이 방법, 신고 방법을 택하지 않아요. 이걸 해당 사항이 없이 뭘로 막바로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한다 결정되겠죠. 그러면 의무에 대한 내용을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매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매하지 않는다? 가산세 규정은 없다 되겠죠. 그러면서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해 가지고 고지서 나갑니다. 고지서 나가는데 그 고지서에는 언제까지 납부하라 라고 납부 기간을 적어주겠죠. 지금부터 하나 기억하세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부 기한, 납기에 대한 내용은 세액에 관계없이 소유한 자에게 모두 일정하게 9월 16일부터 9월 30까지 납부 기간으로서 고지서 나갑니다. 지금부터 하나 기억하세요.
토지분산세 납부 기간은 세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소유자에게 일정하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되겠죠. 그런데 10월 달에 납부한다. 이랬으면요. 납부 기한 경과됐음으로써 뭐가 붙을까요? 세일까요? 금일까요? 금이겠죠. 가산금. 가산금에 대한으로서 3%가 가산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알다시피 가산금에 대한 내용은 모든 세금에서는 다 있습니다. 하나, 가산세는 신고되는 세금에서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재산세는 가산세가 없어요. 가산세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점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깊게 안 나오겠으나 혹시 모르니까 설명드립니다. 먼저 읽고 설명드릴게요. 종합부동산세는 무신고 가산세는 없으나 과소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있다. 이렇게 나와주는데 여기에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보니까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금이니까 결정이었어요. 결정이니까 신고하고 관계가 없죠. 그러면서 무신고 가산세 없는 거예요. 또 종합부동산세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 나왔으면 그때는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신고했으니까 무신고 가산세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음흉하게도 적게 신고했어요. 음흉한 자는 맞아야죠. 이때에 대해서는 매매한다, 과소,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있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리고 세 번째 점은 모르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충정리에서 수정신고, 또 보충정리에서 경정청구, 또 뒤에서 보충정리 기한 후 신고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기한 후 신고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있으니까 이 기한 후 신고를 먼저 합시다. 기한 후 신고를 먼저 하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이런 순서로 갈게요. 여기서 기한 후 신고. 먼저 기한 후 신고에 대한 단어부터 보세요. 단어 보시면 기한 후에 신고한다. 그러면 기한 내에서는 신고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기한 후 신고란 단어만 보자마자 빨리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무신고 시 자수다. 이렇게 떠오르면 딱 맞아요. 이 내용으로서 법을 만들어 냈으니까요. 그래서 기한 후 신고 단어 보자마자 무신고 시 자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장을 다시 보고 그 문장이 맞겠는가 틀렸는가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무신고니까 신고에 대한 대상자는 누가 될까요? 신고한 자일까요? 아니한 자일까요? 무신고니까 대상자는요. 신고하지 아니한 자예요. 이제 체킹하세요. 거기에서 35페이지 보시면 보충 정리에서 1번 지방세 기본법 제51조에서 동그라미 1번 1항에서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서 제출하지 않은 자 얘가 대상자로서 체킹하시고요. 그리고 무신고 시 자수죠. 자수는 들키기 전에 하는 겁니까? 들킨 후에 하는 겁니까? 들키기 전에 하는 게 자수잖아요. 그러면 이 기한 후 신고는 들키기 전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또 체킹하세요. 결정, 고지 전까지, 결정, 통지 전까지 같은 말이죠. 기한 후 신고서 제출할 수 있다. 이 체킹하시고요. 그리고 자수했으면 해당된 형량에서 경감시켜주죠. 감면시켜주죠. 여기서 기한 후 신고니까 해당된 형량은 뭘까요? 무신고. 무신고 불성실에서 감면합니다. 거기 동그라미 2번 체킹하세요. 무신고에 따른 신고 불성실 가산세에서 끝에 감면한다. 몇 % 감면될 것인가? 그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개정 신설되는데 그 숫자에 대한 내용 맞게 나오니까 거기에서 아는 것은 무신고 불성실 가산세에서 감면한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그 숫자적 내용을 모르니까 여러분들한테 나올 거니까 맞게 나올 거니까 그거 알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릴게요.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월 내에 기한 후 신고하였으면 무신고 불성실 가산세에서 50% 경감입니다. 이번에 개정 신설된 내용으로서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월 후 6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하였으면 무신고 불성실 가산세에서 20% 경감낸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숫자적 내용이 맞게 나오니까 그건 버리시고 무신고 시 자수니까 무신고 불성실에서 감면한다. 이걸 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정신고 갑니다. 앞 페이지에 있죠. 앞 페이지에서 수정신고에 대한 내용을 볼 때 수정신고에 대한 내용으로서 아는 것은 여가 수정이니까 고친다. 어땠을 때 고치냐면 과소 신고할 때 고침으로써 과소 신고 시 자수다. 요 내용으로서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딱 맞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수정신고의 대상자는 누가 될까요? 신고한자일까요? 신고하지 아니할까요? 과소 신고니까 신고한자란 얘기예요. 자, 이제 거기에서 체킹해야죠. 보충정리 1번 지방세 기본법 49조 동그라미 1번 1항에서 그 줄 끝 가보시면 신고서 제출 한자 돼 있죠. 좀 더 자세한다면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 제출 한자, 신고 한자란 얘기죠. 그리고 자수니까 언제가 할 수 있다. 들키기 전까지에 대한 일로서 그 밑에 줄 보시면 결정, 통지 전까지는 수정신고서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 할 수 있다라는 일로서 경우가 나오는데 기억에 대한 내용은 과소 신고입니다. 그리고 니은에 대한 내용은 초과 환급 신고예요. 아까 제가 과소 신고와 초과 환급 신고는 같은 역할 그랬잖아요. 같은 역할이니까 그 경우에 대해서 수정신고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정신고하였다면 자수했다면 해당된 형량에서 감면시키기 때문에 과소신고 불성실 가산세에서 감면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숫자가 나오는데요. 그 숫자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나와요. 읽어드리면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수정신고하였다면 과소신고 불성실 가산세에서 50% 경감.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월 후 1년 내에 1년 내에 수정신고하였다면 과소신고 불성실 가산세에서 20% 경감.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년 후 2년 내에 수정신고하였다면 과소신고 불성실 가산세에서 10% 감면. 이 말이 나오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맞게 나오니까 그 숫자 외우지 마시고 아는 것은 과소신고 불성실 가산세에서 감면이다. 이걸 아시라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좀 이따 문제 풀어보시면 충분하게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서 경정청구. 이 경정청구에 대한 내용은 문제 잘 나오지 않은 겁니다. 상식적 생각해 보세요. 지자체가 돈 줄 것으로 문제 낼 겁니까? 아니면 돈 받을 것으로 문제 낼까요? 돈 받을 것으로서 문제 내는 겁니다. 줄 거 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물건을 납품했다 하면은 돈 달라고 청구서 제출하죠. 그 내용과 똑같게 경정 청구 돈 달라고 부탁한다는 얘기예요. 어땠을 때 돈 달라고 부탁하냐면 과다 신고하였을 때 돈 달라고 부탁한다는 겁니다. 돌려자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서 이건 돌려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돈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상식으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상식적 내용으로서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5년 내에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내용이 경정 청구에 대한 내용이었었고 그리고
뒤로 가져서 35페이지에서 가상금 나옵니다. 가상금에 대한 내용을 볼 때 가상금에 대한 내용 아까 설명을 드렸죠. 가상금을 물어보려면 어떤 말이 있어야 된다? 고지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다. 이 말 나오면 가상금에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동그라미 2번 가상금. 가상금이란 조세를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자, 여기에서 납부기한 경과 이 말 나왔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있으니까 경과잖아요. 이 말 나왔으면 일반 가상으로서 체납조세 3%가 가산됩니다. 그리고 니은 무골증자의 중가상금. 이 무골증자의 중가상금에 대한 내용 예습 차원에서 읽어드릴게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조세의 1.2%를 가상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60개월은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 중가상금이 나왔겠는가? 이 원인부터 봅시다. 여기에서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토지를 소유한 자 모두에게 똑같은 납부기간으로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고지서 나갑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10월 달에 납부했다. 그러면 가상금 3% 붙겠죠. 또 어떤 사람은 11월 달에 납부하였을 때 가상금 3%가 가산된다. 이렇게 한다면 10월 달 납부한 사람과 11월 달 납부한 사람과 형평성 맞아요? 안 맞아요? 형평성 안 맞죠. 안 맞으니까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10월 달에 납부한 사람에다가 하나를 더 붙인다는 얘기예요. 뭐가? 중가상금에. 이제 내용을 보세요. 납부기한 경과하여 매 1월이 경과했으니까 가상금에 중가상금 가산한다는 거죠. 중가상금으로서 체납조세 1.2%가 가산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고지서 나갔는데 그 사람은 12월 달 납부예요. 그러면 11월 달 납부한 사람과 12월 달 납부한 사람의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중가상금을 또 하나 붙여요.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하나씩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1월 경과했으니까 하나 또 붙죠. 가상금 플러스 중가상금 플러스 중가상금 이렇게 붙어요. 또 1월 달 납부했다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 1월 경과했으니까 하나 더 붙죠. 가상금 플러스 중가상금 플러스 중가상금 이렇게 붙는 거죠. 이렇게 붙는데 이게 죽을 때까지 붙겠는가? 그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은 부가권에 대한 내용과 징수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부가권은 알려준다. 그리고 징수권은 거두어 드린다. 부가권에 대한 내용은 고지서 나간다는 얘기죠. 고지서 나갔죠. 나갔으니까 부가권은 행사했어요. 이 남은 권리 뭐가 남았냐? 징수권 남아있죠. 이 징수권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고지서의 납부기한 다음 날로부터 발동합니다.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발동하여서 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보고 저희들은 소멸시효라 그래요. 이 소멸시효는 국세든 지방세든 일반적으로 공이 5년 됩니다. 이 말은 5년간만 징수하는 얘기예요. 그럼 5년간만 징수하겠으니까 1년은 12개월, 곱하기 5 하니까 60개월.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초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법에서는 60개월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주고 그 밑에 있는 숫자에 대한 내용은 통계 숫자니까 맞게 줍니다. 읽어드리면 체납된 국세가 100만 원일 때 중가상금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 체납된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중가상금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내용의
문장의 숫자는 맞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울 필요 없으나 어떤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해석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국세에서 100만 원 미만이면 중가상금에 대한 내용은 제외다 이랬어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아까 배울 때에 독립세에 대한 이유로서 일세원에 대해서 일세금이다 이렇게 배웠으니까 여기에 국세에 대한 내용은 각 세금이 100만 원 미만일 때 중가상금 제외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아니다. 국세 이렇게 나왔으니까 국세에 속한 세금을 다 합쳐서 100만 원 미만이면 중가상금 제외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어떤 말이 맞는가 볼까요? 앞에서 배웠을 때 일세원에 대해서 일세금 그랬죠. 독립세라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 없으냐? 각자가 있다는 것이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제 그 의미적 내용을 기억을 하신 얘기죠. 그 의미적 내용으로서 각 세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중가상금은 제외. 예를 들어서 세목별 판단이다. 이걸 기억하세요. 세금마다 판단된다. 라는 내용으로서 아시면 됩니다. 그걸 아시라고 거기 교재에다가 적어줬어요. 네모 보시면 세목별 판단돼 있죠. 그 내용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이제 문제로서 봅시다. 문제에서 오타 나왔으니까 오타부터 수정해 드릴게요. 2017년 6월 30일 납기로 한 국세 500만 원을 고지받은 납세문자가 그 국세를 2016년 되는데 2017년으로 고쳐주세요. 고치다 추고 풀어보죠. 자, 여기에서 2017년 6월 30일이 납기다. 6월 30일이 납기였다는 얘기죠. 6월 30일 납부 기한이다. 그리고 7월 달에 납부한다. 이랬으면 납부기한 경과하였으니까 가상금 붙겠죠. 8월 달에 납부한다. 그러면 납부기한 경과하여 1월 경과했으니까 가상금의 중가상금의 가산. 9월 달 납부한다면 또 1월 경과했으니까 하나 더 붙겠죠. 가상금 플러스 중가상금, 중가상금. 10월 달에 납부한다면 가상금 플러스 중가상금, 중가상금 플러스 1월 경과했으니까 하나 더 붙겠죠. 중가상금. 여기 때 납부하는 거니까 이 납부될 때에 가상금의 합계액을 구하는 거죠. 거기에서 가상금, 체납조세 3%니까 500만 원 곱하기 3% 하게 되면 컨닝이 보니까 금액은 15만 원 나오네요. 그리고 중가상금에 대한 몇 개입니까? 3개. 체납조세 1.2%예요. 체납조세가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곱하기 1.2% 곱하기 3. 컨닝에 오니까 18만 원 나오네요. 합치니까 답은요 33만 원 이렇게 되겠죠. 33만 원 이렇게 나와지고요. 그리고 뒷페이지로 가져서 36페이지에서 가산세와 가상금의 비교 나오면서 그 밑에가 문제 나와져요. 문제 풀어드릴게요.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2번 문제 풀어드릴게요. 이게 작년 문제예요. 작년에서 가산세 오른 것. 이제 문제 키 빼냈죠. 가산세 오른 것. 1번에서 무신고 가산세. 가로에서 사기, 부정 이 말 없죠. 국어 공부를 잘 하신 분은 사기, 부정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래요. 국어 공부 못 하신 분은 있다 그럽니다. 한번 볼까요? 사기, 부정,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없잖아요. 그럼 무신고만 나왔죠? 여기에 대해서는 납부세액의 20%다. 맞죠? 답은 1번. 2번 가볼 때 무신고 나오면서 뒤에 가로에가 사기, 부정 단어 있죠. 그랬으면 이때에 대해서는 때린데 또 때린다. 따블이다 40%.
납부할 세액의 40%. 3번 과소신고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사기 부정 인하하지 않은 경우니까 없죠. 단순히 과소신고만 나왔죠. 그러면 한 대 때려야죠. 10% 가산세 이러는데 20%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과소신고 가산세 이단으로서 사기 부정 이단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40%인데 50% 틀렸죠.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틀렸죠. 미납세 곱하기 1 곱하기 10,000분의 3 그래야죠. 그 내용으로서 5번도 틀렸네요. 그럼 답에 대한 내용은 거기에서는 1번 되겠죠. 3번 납세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자, 여기서 볼 때 가산세를 물어보려면 어떤 단어가 있어야 되는 게 돼 있어요? 의문은 되겠죠. 그런데 그 문장 보니까 의문은 단어가 없죠. 그럼 이건 가산세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뭘 물어봤냐? 납부기한 경과돼 있죠. 고지된 납부기한 경과 이 말 나왔으니까 뭘 물어본 거냐면 가상금 물어본 거예요. 가상금에 대한으로서 3% 이렇게 나와야 맞겠죠. 그 내용으로서 3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서 2번 문제까지 풀어드릴게요. 2번 문제로서 가산세와 가상금 설명이 다 옳은 것 되는데 1번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했을 때, 자 여기에서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이 아니했다, 납부기한 경과했다 이 말 나왔으니까 뭘 물어본가요? 가상금, 가상금으로서 3% 징수한다 맞죠? 2번 체납된 고지서별 지방세액이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가상금 징수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는 둘 이상의 세금을 합하여 30만 원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에서 보죠. 아까 제가 볼 때 국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1세원 1세금이니까 각 이렇게 했죠. 각 100만 원 미만이면 중가상금은 제외. 지방세에서 30만 원 미만이면 중가상금 제외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요 지방세에 대한 내용으로서도 마찬가지 1세원에 대해서 1세금이에요. 1세금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지방세에 대한 세금을 합하이 아니라 각 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중가상금 제외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도 세목별 판단이겠죠. 세금마다 판단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은 어떻게 나왔어요? 합하여 30만 원 미만인지 판단한다. 틀렸죠. 합하여가 아니라 각 세금마다 30만 원 미만이면 제외된다. 이렇게 나와야 맞겠죠. 3번 10만 원의 국세를 고지받아 2017년 5월 31일 경과하여 2017년 6월 15일에 납부할 경우 체납액은 10만 6,200원이다. 라는 이유로서 볼 때 여기에서 납부 기한이 5월 31일 그리고 언제 납부합니까? 6월 달에 납부하네요. 6월 달 납부함으로써 납부기한 경과했죠. 그러므로 붙는 건 뭐가 붙을까요? 가상금. 가상금은 체납조세 3%. 그럼 체납된 조세에 대한 내용은 10만 원. 10만 원 곱하기 3% 이랬으니까 이때 금액은 3,000원 되겠죠. 그러면서 10만 3,000원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10만 6,200원이다. 틀렸죠.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또 문제를 변형시켜서 7월달 납부한다 합시다. 7월달 납부한다 하더라도 금액은 10만 3,000원 됩니다. 왜?
국세에서 100만 원 미만이면은 중과상금은 제외죠. 이거 들어가지 않고 뭐만 들어가겠다? 가상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8월달 납부에도 마찬가지로서 얼마 될까요? 10만 3천 원. 중과상금 제외니까요. 중과상금에 대한 이로서 국세에서는 100만 원 미만이면 제외. 지방세에서는 30만 미만이면 제외다 이렇게 나와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4번 법정신고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납부 불성실 가산세에서 20% 경감한다. 자, 여기서 보니까 문장에서 기한 후 신고란 키 나왔죠. 기한 후 신고 단어 보자마자 기한 후에 신고한다. 그러면 기한 내에서는 신고하지 않았다. 무신고 시 자수. 무신고 시 자수했으니까 해당된 형량에서 감해져야죠. 해당 형량은 무신고 불성실 가산세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납부 불성실에서 경감한다 틀렸죠. 무신고 불성실에서 감면은 이렇게 나와야 맞고요. 5번에서 법정신고 기한 지난 후 6개월 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납부 불성실에서 50% 경감한다. 수정신고에 대한 내용은 과소신고 시 자수죠. 과소신고 시 자수니까 과소신고 시 자수했다면 해당된 형량 과소신고 불성실 가산세에서 감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납부 불성실에서 감면이다 했으니까 틀렸죠. 5번도 틀렸네요. 옳은 거였으니까 답은 1번 되겠죠. 그리고 3번에서 신고 납부에 의해 부가 징수하는 세목의 기한 후 신고는 기한 후 신고 나왔죠. 그러니까 빨리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무신고 시 자수. 무신고 자수니까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거다. 그런데 이 문장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 하나한다 틀렸죠. 그 다음에 네모 3번 39페이지 보시면 네모 3번에서 납세의무 소멸 나와요. 이 납세의무 소멸에 대한 내용은 이미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림상으로서 세 개는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볼 때에 납부했다면 납세는 어때요? 소멸된다 이 나오죠. 그리고 신고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운도 좋게 제처 기간 동안에 안 들켰어요. 이 말은 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했다는 얘기죠. 납세 의무가 소멸된다. 제처 기간 만료입니다. 그리고 운도 나쁘게 들켰어요. 들켰으면 고지서 나가겠죠. 그 고지서에 납부기한 다음 날로부터 국가가 지자체가 5년 동안 징수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떨까요? 납세의무 소멸된다. 소멸시효 완성 이렇게 세 개를 알 수 있죠. 뜻은 알 필요 없이 단어만 아시면 돼요. 납부,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은 납세의무 소멸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두 개 더 있는 것으로서 2번 충당. 충당이란 말은 충당이란 뜻은 환급돼야 될 세금액을 환급하지 않고 다른 세금에 메워준다. 그러면 다른 세금에 대해서 납부했던 역할로서 충당에 대한 내용도 납세 의무가 소멸된다 이렇게 나오져요. 충당의 뜻은 알 필요 없고 단어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부가의 취소. 부가란 말은 고지서 나갔다는 얘기예요. 고지서 나갔음으로써 그 고지서에 대한 내용을 취소하였다.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취소의 뜻을 배웠을 거예요. 취소에 대한 내용은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취소하였으면 소급에서 무효다. 그럼 예전에 나갔던 고지서에 대한 내용이 납세 의무 소멸된다 뜻이에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뭘로? 취소되겠죠. 이제 납세 소멸 사유에 대한 이로서 5개 있어요. 납부, 충당,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하면은 납세 의무 소멸된다는 겁니다. 이 5개 중에 하나에 들어갔으면 소멸사유에 해당되는데 소멸사유인 것처럼 보이나 소멸사유 아닌 것이 있어요. 그 내용으로서는 뒷페이지 40페이지에 있죠. 없네요. 없으니까 적으시면 되겠네요.
자, 거기에다가 적는데 40페이지 보니까 공간 많이 있네요. 그 공간에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소멸사유 아닌 경우. 이건 소멸사유인 것처럼 보이나? 아니에요.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망입니다. 사망은 소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서 아시면 되겠죠. 사망은 납세무 승계입니다. 승계니까 소멸사유가 아닌 경우에 들은 거예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하면은 아버님의 재산만 물려받는다 라고 생각한 바인데 아니에요. 아버님의 채무에 대한 내용도 물려받는 거예요. 저는 여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자고 있는 애들 전부 다 깨워요. 전부 다 깨워가지고 꼭 한마디 하고 나오죠. 나 죽으면은 나 죽은 날로부터 상속 포기각서 3월 내로 제출하라. 이렇게 꼭 한마디 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저한테 느낀 점이 저 양반 신불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 모양인데 저 신불자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채무가 없어요. 그런데 얘들이 커나갈 때 또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얘들이 모르는 채무가 저한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무는 없으니까 물려줄 것도 없으니까 아예 그냥 상속 포기각서 제출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수업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서울은 이동거리가 세니까요.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보통 1시, 2시 돼요. 또 작은 애들 다 깨워요. 다 깨워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어머님 돌아가실 때는 제발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합니다. 왜? 제가 사두었던 부동산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집사람에게 줬어요. 안 주면 맞거든. 그래서 다 줬습니다. 그건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볼 때 이 사망에 대한 내용은 뭘까요? 승계입니다. 승계니까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결선. 결선에 대한 내용은 보류입니다. 보류. 자, 그분의 재산이 없으니까 결선으로서 보류시켰다가 그분의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류이기 때문에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가의 철회, 여기에 대한 내용도 보류예요. 주소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철회로서 보류시켰다가 그 주소지가 분명해지면 다시 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도 보류니까 소멸사유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 나오죠. 이제 여러분들 아는 것은 소멸사유 아닌 거에 대한 내용은 3개, 소멸사유인 것은 5개, 하나를 빼내면 오지선다를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걸 기억하시면 될까요? 5개 기억할래요? 아니면 3개 기억할래요? 3개 기억하세요. 사망, 철회, 그리고 결선은 소멸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뒤에서 41페이지에서 면세점 및 소액 징수 면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 합시다.